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Discover America,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두 번에 있었던 강의는 미국의 대선과 좀 더 커다란 그림인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그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런 주제의 미국 정치에 초점을 맞춘 그런 강의들이었는데요. 오늘의 강의는 정치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강의 제목은 Girl Power, 인간의 존엄으로 가는 먼 길이라는 그런 주제의 미국 여성들의 페미니즘의 그 역사와 오늘의 그런 모습과 그의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매번 이 강의 맨 앞에서 계속 강조해드렸지만은 미국 사회와 문화는 대단히 아마도 지구에서 가장 다문화적이고 다원적인 그런 사회 문화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국을 연구할 때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신뢰성이 있는 기본 자료, 여러 가지 사회 통계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primary data 또는 raw data, 1차 자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 그리고 지적으로 균형이 잡힌 그런 이해, 또 열린 마음,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홍수처럼 넘치는 공신력이 없고 책임성이 없는 그러한 정보에 기반하거나 나만의 극히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견해에 기반한 그런 이해는 나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그리고 어떤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그 다양한 현상들이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다원적인 관점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불충분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의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인 그런 관점이나 이익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저희 강의는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한 학자의 평생을 바친 그러한 지적인 산물로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더 아름다운 인간과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의 Girl Power, 인간의 존엄으로 가는 먼 길, 이 강의는 저희 미국 문화사, 미국 지성사의 대스승이자 멘토였던,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는 그 한마디 한마디 신종하시던 그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비판자 또는 다른 의견에도 껄껄거리시면서 너그러우셨던 그런 웃음을 볼 수 없게 된 저의 스승 폴 보이어 교수님께 바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We can do it,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 같지 않으세요? 네. 미국의 2차 대전 중에 여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위 산업 전사로 그렇게 군수물자, 비행기, 탱크 이런 조립에 현장에 나서서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다. 남자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동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 2차 대전의 여성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런 남자들은 수백만 명이 지금 유럽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지만은, 또는 태평양 그런 전선,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 수백만 명의 그 남자들에 대신해서 우리는 at home, 이 국내에서 국가를, 조국을 지킨다, 이러한 애국심도 북돋고 하는 그러한 전쟁 때의 1942년, 3년, 4년 이 무렵에 있던 그 포스터입니다. We can do it.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죠? 네, 그리고 배경이 핑크색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얀색으로도 표현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성, 아름다움, 그러나 주먹을 불끈 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Girl Power, 소녀의 힘이냐?
물론 10대의 소녀들이나 young women, 젊은 여성을 상대로 타겟으로 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진 심벌입니다. 그러나 이 girl power의 이 girl은 지금은 여성들 전체에 상당히 그 의식에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저희 스승 폴 보이어 교수님께 바친다는 저희 말씀과 그리고 간단한 저의 이력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두 강의는 그렇게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정치적이고자 하는 소위 우리 한국인들은 요새 대단히 개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진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이 강의에 전혀 초점이 아니에요. 미국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본 미국의 민주주의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약점도 있고 결함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또 그런 어떤 공로나 업적은 또 무엇인가, 그것을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두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여성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강의이지만 그 안에도 커다란 머나먼 길, 오랜 시간의 그런 슬픔과 고통과 그런 좌절과 분노, 그리고 꺼지지 않는 어떤 희망과 용기, 그러한 휴먼 드라마의 그런 역사입니다. 자, 미국에서 우리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관점이나 그러한 운동을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역사를 오버뷰,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략하게, 그러나 모든 핵심들을 우리가 짚어 넘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그 페미니즘의 최초의 그 기록된 역사로는 에비게일 애덤스라는 여자분의 그 서한, letter입니다. 자기 남편이 미국의 건국시의 founding fathers, 건국 아버지 중에 한 분인 존 애덤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을 이어서 제2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분이죠. 그분의 와이프, 그리고 존 퀸시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의 6대 대통령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이 애덤스 패밀리가 19세기를 쭉 내려가면서 상당히 훌륭한 그런 아들들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문화에 대단히 커다란 그 활동과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애덤스 집안인데요. 이 에비게일 애덤스가 이 Remember the Ladies, 여자들을 남자들은 꼭 기억해달라는 그러한 서신을 남편과 그 당시에 아직은 연방의회가 아니라 그렇게 미국의 독립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계획하고 논의하고 있는 Continental Congress, 미국 대륙의회의 그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단히 그 극적인, 그 당시 시대로는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자신이 그 연방 의원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성이 연방정부에 대해서 참정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성들을 그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tyrants, 독재자들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no voice,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no political representation, 아무런 정치적인 대표를 갖지 못한다. 즉 자기네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Congress woman이나 또는 Senator, 상원의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미국의 여자들은 곧 rebellion, 반란을 결심하게 될 거라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러한 표현을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남자들의 그 정치적인 그런 파워 엘리트들에게 충격을 주지는 못했지만은 현실적인 어떤 변혁이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일부의 몇몇 여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사람인데요. Judith Sargent Murray라고 하는 여자 시인이자
에세이스트고 수필을 쓰고 그 플레이라이트 극작가이기도 한 대단히 많은 그런 작품을 쓴 그런 여자분인데요. 이 여자분이 쓴 On the Equality of the Sexes, 남녀의 평등에 관하여라는 이 1790년에 이 에세이가 여성의 동등한 정신적인, 지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남자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신적, 지적인 동등성, 경제적인 독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주춧돌이 무엇이냐? 여성의 교육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성이 참정권이 없는데 어떻게 주장을 하나요? 물론 여성이 공적인 그런 활동은 할 수 없는 시대였지만은 이런 에세이가 이분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동북부의 매사추세츠 주의 그러한 다른 여성들에게 물론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고 그런 어떤 상류층의 그런 여성들이지만은 그런데 전해졌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일부의 여성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고통과 그리고 self-awareness, 자기의식, 자아의식, 자기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고통, 이런 거를 표현한 그런 것들이죠. 네, 이 사진을 보아주시면은 미국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간주되는 에비게일 애덤스의 그 초상화입니다. 대단히 그 훌륭한 정치 가문을 이루어낸 그러한 분인데요. 존 애덤스의 제2 대통령의 와이프, 그리고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의 어머니. Remember the ladies.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remember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표현으로, 이 서한의 이름으로 미국 학자들이 부르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조직화된 그러한 여권주의, 페미니즘의 움직임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1848년 상당한 시간에 그 갭을 두고 일어나는 것인데요. 한여름 7월 19일에서 20일 미국에서 뉴욕시에서 올라가자면 그 북쪽으로 약 차로 한 4시간 정도 간다고 그럴까요?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세네카 폴즈 컨벤션인데요. 세네카 폴즈 지역의 그런 집회입니다. 여기는 Wesleyan Methodist Chapel, 감리교회 그런 예배당에서 세네카 폴즈에 있는 뉴욕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최초의 조직된 페미니즘 그런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300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자들도 제법 됩니다. 다수는 아니지만은 남자들이 꽤 되는 한 3, 4분의 1 정도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 약간 잠깐 이름을 보시면은 엘리자베스 케이티 스탠튼, 루크레이시아 마트, 그리고 남자 흑인 원래는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된 프레드릭 더글라스, 아주 유명하고 활동적인 그런 abolitionist, 노예 철폐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흑인이지만 지적으로 대단히 능력이 있고 웅변력이 있고 해서 대단한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명을 했어요. 어디다 서명을 하냐 하면은 미국 독립선언서 Declaration Independence를 글자 그대로 모방한, 그래서 우리 여성은 평등하게 태어난 것을 자명한 권리로 선언한다. 이런 것들이 다 all men이 all women 이런 식으로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Women's Rights Convention이라고 불리고 그러한 그 독립선언서를 모방한 그 선언을 바로 Declaration of Sentiments, 우리 여성들의 지금 감정, 이런 반정치적인, 반사회적인, 반남성에 대한 그런 정서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여성들에게 강요된 18개의 grievances, 불평사항이라든지
마음의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죠. injuries, 마음의 상처, usurpations, 권한을, 여성권을 뺏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domesticity, 여성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넣어서 구속하는 그러한 입장, 그러한 상태, 그리고 여성의 submissive, 복종적인 그런 지위를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남성들의 그 독재, 그리고 부정함, 올바르지 않음, hypocrisy, 위선을 바로잡기 위한 12개의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 남성과 평등한 권리라는 것은 독립선언서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의 이유를 달거나 증거를 댈 필요가 없는 self-evident, 자명한 것이다. natural,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의 그런 최초의 탄생 상태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로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은 이런 것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여성 투표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women suffrage라고 하는 투표권이거든요. 무브먼트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그러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1848년의 세네카 폴스 컨벤션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아주시면 현재의 모습인데요. 요즘에 2017년 추운 겨울에 있었던 1월 21일 이 미국 북부 이 날짜쯤 되면 굉장히 춥죠. 1월 15일 정도부터 되면은 한겨울에 가장 추운 날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추운 날 이 women's rights 그 여권을 향상시킬 것을 주장하는 여성 그 활동가들이나 열성적인 그런 지지자들이 이 세네카 폴스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 폴스 컨벤션에 그러한 정신을 다시 새기고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그런, 여기서는 지금 집회이죠. 랠리, 그리고 이 타운을, 조그만 타운이지만은 거기서 행진을 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까지도 이 세네카 폴스의 그러한 여권의 정신은 계속 살아서 맥박이 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세네카 폴스 1848년에 수백 명의 여성들과 여성들을 지지하는 남성들이 모여서 여성의 참정권을 처음으로 그 필요를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데는 약간의 시간의 갭이 있었고 그것이 그렇게 꾸준한 그런 운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연방 컨그레스 그 의회에다가 1878년에 여성들이 그렇게 일종의 액티비스트들이죠. 그런 활동가들이 감옥에 가고 끌려가고 하는 그러한 수모와 고통과 그러한 시련을 겪었는데요. 그 이후로 42년 만에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 투표권을 준다는 그 미국 헌법에 19번째 개정 조항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원래 그 원문은 그대로 있고요. 미국 헌법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고 현재도 작동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헌법인데요. 그 헌법의 시대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거기 개정을 할 때 그것을 어멘먼트라고 거기 추가를 하게 됩니다. 19번째 어멘먼트에서 연방 선거에 미국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920년에 드디어 연방 선거에 그 각 주에서 연방 상원 하원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헌법 개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힘드는 그런 과정인데 그 다음으로는 상하원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주에 표결에 붙입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전 주의 4분의 3개 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 그렇게 각 주의 비준을
통과해서 1920년 연방 선거에 실제로 미국 여성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suffrage. 조금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알아둘 만한 그런 낱말이죠. 네, 투표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을 보아주시면은 그렇게 1870년대부터 점점 더 그렇게 증가하는 그런 여성들의 그런 요구, 그런 열망이 모여져서 1913년에 여기 지금 펜실베니아 애비뉴, 화이트하우스에서부터 나가는, 그래서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따라서 1913년에 여성들이 미국 여성 사상 최대 규모의 그때까지 최대 규모의 그런 여권 투표권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세션을 갖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그 퍼레이드의 맨 앞부분인데요. 여기서 소위 그러한 소식을 알린다 하는 의미의 헤럴드, H-E-R-A-L-D, 여러분들이 신문 제목으로 많이 보셨죠? 네. 이 헤럴드로 말을 탄 여자분이 그것을 선언하고 앞에서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참가한 여자분들은 연방 차원이나 각 주에서 그런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을 요구하는 그런 각종 단체들의 거의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10,000명가량 그렇게 추산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실은 이 옆쪽에서 지금 양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spectators, 관중이라고 그럴까요? 옆에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남자들이 많이 충격 속에 또는 비웃음을 지으면서 쳐다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아주시면은 한 잡지의 그런 사파인데요. 1909년 경에 한 남녀의 역할에 대한 그 사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남자가 애기 둘을 지금 돌보면서 난처해하는 이 벽에 걸려있는 액자에는 Votes for Women 이라고 되어 있죠. 여성들을 위한 투표권. 그러면 이 남자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하소연하는 다른 남성들을 위한 지금 호소예요. 우리 이거 여자들이 투표권 받아주면은 우리가 이 모양 된다.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좀 look down, 남자를 on guys, men, 이런 남자를 우습게 알거나 우리가 아주 찬밥된다 이런 식의 위기감 그런 거 또는 반대 그런 감정을 전하는 그러한 사파입니다. 여자들에게 눌려서 애기나 보면서 살아가야 할 이 앞날이 깜깜하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1848년에 그 세네카 폴스 컨벤션 이후로 여성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이것 없이는 남자들의 데스포티즘, 그 폭정을 우리가 견디고 계속 살 수가 없다. 안 그러면 우리가 rebellion,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결단을 표현하고 그것이 1920년에나 실현이 되는데요. 그럼 72년인가요? 네, 그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한 정치적인 페미니즘, 미국의 조직화된 그러한 첫 번째 페미니스트 무브먼트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920년에 그렇게 연방 투표권을 갖는데 그 직후에 여자들에게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참정권도 가졌어. 그러면서 정치적인 모멘텀은 여성들이 잃게 됩니다. 관심 밖의 그러한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또 법적으로 더 추구할 것들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여기서 정치적인 의식이 흐려지게 되고 다른 데에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1920년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1919년에 1차 대전이 이제 마무리 짓고 평화의 그런 분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미국 경제사상 대단히 풍요로운
시대가 찾아오죠. 그 물질적인 그런 평화와 번영, 경제적인 나의 독립, 그리고 1920년대 일부의 여자들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의 여자들이 어떤 성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러한 독립, 자율, 또 더 나가면은 방종한 모습까지 많이 목격이 돼서 사회적인 어떤 그 비판의 그런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방종하면 영어로 이렇게 liberty 또는 license, 무엇을 내가 자동차 driver's license처럼 그것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indulgence,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1920년대에 이렇게 시끌벅적한 재즈 음악 클럽에 가고 재즈 음악을 듣고, 또 재즈가 어떤 거는 뭐 슬픈 멜로디를 살짝 품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재즈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경쾌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것이 1920년부터 33년까지 미국의 프로히비션이라고 금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금주법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술을 마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Speak easy, 쉽게 얘기하라. 우리가 문 열어줄게, 와서 술 좀 마셔. 라는 그런 유흥, 그런 주점들에 여자들이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담배도 피우고, 이러한 문화적으로 그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적인 자유를 느끼게 되는, 추구하게 되는 그런 여성 그룹들이 생기면서 그 여자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The New Woman, 소위 신여성이다. 우리도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일제의 그런 시대였는데요, 슬프게도. 그러나 이 무렵에 뭐 신여성이라는 그런 그룹에 몇몇 그런 에피소드나 스토리들이 많았던 그런 여자분들이 있었죠. 이를 말에 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신여성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재즈 음악이 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워가면서 춤추고, 그리고 처음으로 자동차가 완전히 대중화된 것은 아니고요. 그건 1950년대쯤 되고 1920년대에 드디어 자동차 값이 대단히, 대중도 많이 afford, 그렇게 구입을 해서 몰고 다닐 정도의 가격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20년대가 roaring 20s, 사자가 들판에서 으르릉 대듯이 으르릉 대는 1920년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The New Woman, 그리고 머릿결이나 또는 치맛자락, 옷자락을 펄럭펄럭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flappers라고 불리는 그런 New Women들입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독립성, 자율성, 방종을 추구했던 그러한,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근로하는 다수는 아니었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 bootleg에 여기에 그 위스키를 그 플래스크에 담아서 갖고 다니는, 금주시대니까 이거 드러내놓고는 못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클럽이나 또는 사적으로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고 그랬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bootleg에 넣는 그러한 용도의 술이라고 해서 금주시대에 몰래 술을 만들고 팔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나 조직, 범위, 그런 뭐 예를 들면 조폭그룹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알카포네라고 알려져 있던, 미국에서의 영어 발음은 알카폰과 같은 그런 조폭들이 이 한 10여 년을 주름 잡고 다녔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bootleg이라는 게 밀주를 뜻합니다. 몰래 만든 불법 술인 거죠. 또는 밀주하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여성들이 모여서 남성들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를 하고 밴드입니다. 라이브 밴드. 여기에서 또 남자들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밴드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치마 위에 이렇게 다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왜냐하면 보통의 그 여성의 스커트의 길이가 이 발목에서부터 불과 몇 인치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15, 6인치 이런 거의 40cm 정도 올라가는, 그러고 그것을 이렇게 밴드에 맞춰서 춤을 추고 할 때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이거 보시면 이 그림 상당히 그 20년대의 그런 여성의 모습을 아주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우선 재즈 음악, 재즈 클럽에서의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과 어울려서 노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평온함.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개는 여자들이 중산층 또는 상류층의 그런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플래퍼로 불리는 그런 미국의 중상위층의 그런 여성들인데요. 머리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짧게 비교적 친 맙이라고 하는 맙 스타일. 그리고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그리고 40cm 이상 높인 그런 충격적인 짧은 스커트, 그리고 다리를 내놓고 재즈 클럽에서 또 젊은 남자들과 어울려서 그러한, 이 당시에 또 이 재즈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이 더 찰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춤이 있었습니다. 지금 몸을 젖히고 있지만은 또 한쪽으로 몸을 앞으로 젖히고,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비교적 경쾌한 템포의 그런 춤이었는데요. 그러한 더 찰스턴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그러한 문화를 주도했던 The Flappers, The New Women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아주시면 여기서는 체스터필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1920년대 중후반에 아주 선풍적인 그러한 담배였는데요. 이 담배가 물론 여기서는 남자가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담배의 그 문구가 대단히 유혹적인 여성들에게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blow some my way. 나 있는 쪽으로 연기 좀 불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스모커이거나 스모킹 하라는 것을 유도하는 이 체스터필드 담배사의 그러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920년대 중후반에 담배를 피우는 젊은 여성들, 소위 플래퍼들을 소비자로 유혹하는 blow some my way라는 그러한, 당시에는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여성을 유혹하는 문구다. 그래서 1920년대가 이렇게 물품도 소비도 많이 조장을 하고 소비 시대였어요. 처음으로 소비자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의 그 파워를 행사하는, 그래서 경영학이나 무슨 경제사 이런 쪽 또는 광고 홍보학 이런 쪽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고가 언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학자들은 거의 1920년대에 시작했다고 동의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부한 그러한 시대, 소비자의 파워가 뚜렷하게 등장하니까 광고, 마케팅이라든지 애드버타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네, blow some my way. 상당히 선풍적이었던 그러한 인기를 누렸던 문구입니다.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 또는 상류층의 그 여성들이 상당수가 직업을 찾게 되고 문화적인 그런 활동 또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 보통의 그런 여성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클럽을 드나들고 이런 여흥을 즐겼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의 그런 여성들이 남겼던 그러한 roaring 20s, 누르렁거리는 그러한 1920년대의 그러한 문화가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소수의 여자들에게 그렇게 자리 잡았다면 그 소수이지만 그렇게 여성이 자기의 그 독립성이나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때로는 성적인 어떤 나의
body에 대한 내가 주체적인 행위자로서의 나의 결정력, 이런 것을 의식을 심었다는 면에서 제법 커다란 여성주의적인 그러한 의식의 그 확산에 도움을 주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920년대에 그러한 The New Women의 그러한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그러한 페미니즘의 의식의 그런 추구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여성주의의 미국 페미니즘의 두 번째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The First Wave는 1848년에 세네카 폴스 컨벤션 이후에 정치적인 그러한 꾸준한 끈질긴 움직임, 1920년에 그 결실을 맺는 그것이 바로 The First Wave이고, 이번에는 제2의 그런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물결, 그리고 세 번째 물결은 약간의 또 템포가 늦춰집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의 일시적인 여성의식이 굉장히 향상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Rosie the Riveter라고 표현되는, 상징이 되는 이 문구로, 이 어구로 그러한 여성의 의식과 권리의 향상 기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1942년부터 45년까지 일시적인 현상이었죠.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200만 명 이상의 미국 여성들이 그런 경제활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2차 대전에서의 그런 역할, 즉 전쟁 물자, war material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군수, 그런 뮤니션, 그 총기의 그 탄환이라든지 비행기, 폭격기라는 여자들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용접을 하고 리벳을 받고 하는 그러한 리벳을 박는 그러한 일을 하는 여자, 로즈라고 붙였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듯한 그러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말이 Rose the Riveter가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독립심이 강한 여자. 나도 이제 가서 포드 자동차 회사에 가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예를 들면 폭격기를 만드는데, 전투기를 만드는데 가서 일을 하고 그랬던 여자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한 독립심, 자신감, we can do it, 이러한 마인드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나 할 수 있다라는 그 이 마인드가 2차 대전이 종결이 되면서 평화가 다가오고 심리적으로 이제는 안정하고 싶고 해서, 그리고 남자들은 직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일자리를 남자들에게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으로 back home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domestic, 가정의, 가사의 그러한 존재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있어야 할 곳,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바로 여자의 분수다, 여자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여성을 또 종속적으로 그렇게 틀에 가두는 그러한 표현들이 이제 사용되고 여자를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자들의 가정에 들어가면서 심리적으로 이제는 안주하고 싶은 안도감이 드는 이러한 남성들과 베이비 붐, 그래서 1946년부터 64년에 미국의 기준으로는 태어난 아이들을 베이비 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연세가 제법 들으신 그러한 세대들인데요. 그리고 45년 전쟁 종결 무렵부터 유럽과 미국의 이제 콜드 워, 냉전이 시작이 되죠. 우리 The Korean War, 6.25를 전후로 해서 더욱더 이제 그게 치닫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가 보수화, 소위 The Right Turn, 우향 그런 선회를 하게 됩니다. 의견도 많이 보신 그러한 미국의 그런 전쟁 때 여성들도, 남자들은 싸우는 그런 프런트, 전선에 나가 있지만 유럽이든 태평양이든 여자들도 우리
국내를 지킬 수 있어. 홈그라운드를. 우리도 전폭기도 만들 수 있어. 이러한 모습. 너무도 상징적인, 지금도 여성의 파워의 그러한 상징이죠. 네. 어떤 페미니즘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전쟁 물자를 제조하던 여성 근로자들의 그러한 묘사에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정말로 그 당시에 이 더글라스 그 항공사에서 이 리벳을 조립을 하는 조이는 용접을 하고 하던 여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로즈 더 리베터들이 바로 이분들이 특정하게 이런 분들을 일컫던 말이 이제 산업전사로 활동하고 자신감 넘치고 자기가 수입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여자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어구가 된 거죠. 이분들은 지금 The Flying Fortress라고 불리는 날아가는 요새다 라고 불리는 B-17 Heavy Bomber를 중폭격기를 조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942년에서 45년에 미국에서 페미니즘이 크게 그렇게 향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곧바로 전쟁의 종결과 함께 여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들을 많이 낳게 되고 그런 보수적인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전통적인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수화되었다는 거예요.